안녕하세요. 네, 나를 깨우는 나비학교 협력 선생님으로 오늘은 또 김우정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우정 선생님은 안무가이시면서 또 댄스 시어터를 운영하는 단장이시면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시기도 해요. 김우정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늘 몸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저를 소개하는 게 가장 적합한 것 같아서 네, 몸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김우정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아까 제가 어떤 역할들로서 먼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결론은 몸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다시 또 자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나비학교와 나비다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인연이 되셨는지 저도 여러 가지 기억이 있는데 일단 김우정 선생님을 통해서 또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나비다 님이랑은 공연으로 그렇게 만나게 됐었고 그 이후에도 개인적인 친분을 계속 이어오다가 심리학 스터디 하시는 늑대 여인이었어요. 그거를 함께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선생님으로서 저한테는 또 그 기간에 굉장히 너무 잘 리드해 주셨던 분이었고 그런 프로그램 안에서 또 인연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교류를 하거나 의견을 구하거나 이런 입장으로서의 계속 교류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나비학교를 또 만드시면서 같이 함께 진행하는 것들을 의뢰해 주셔서 함께 했고 최근에는 1대1 코칭하실 때 몸 관련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의뢰 받아서 같이 했었던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 내면과 창조성의 과정에서 모모코샵을 의뢰를 해드렸던 거예요. 모모코샵 진행하시면서는 어떠셨는지 그 소감도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네. 비밀은 1대1로 뭔가 모모크샵을 하는 거는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절대 숨길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서 사실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많이 긴장을 했었고 그리고 저도 오롯이 저를 다 드러내야만 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되게 컸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도 사실 저 스스로에게 싫고 보고 싶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꺼내야 되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에게 뭔가 리드를 하지만 저도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치유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경험을 했었고 그래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맞춤형이었기 때문에 일반인들 대상으로 했던 경우가 되게 오랜만이어서 또 관점을 달리 계속 연구해야겠다라는 지점도 많이 고민됐었던 것 같아요. 그 김우정 선생님 같은 경우에 심리적인 관점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마음 관리, 내면 관리를 하시는지. 첫 번째로는 무의식적인 걸 의식화하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무의식적인 부분 때문에 어떤 감정적인 소모나 알지 못하고 그냥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났던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의식화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원인을 좀 찾아야 그래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 화가 났거나 짜증이 났어도 그거에 대한 시작점은 생각보다 전혀 다른 곳에서 훨씬 더 예전부터 있었던 것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찾아보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해요. 내면과 마음을 관리하는 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어떠한 극단적인 상태에 가기 전에 제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혹은 누군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조금 나를 보호할 수도 있고 자존감에 대한 지점들도 조금 더 단단하게 보호하는 입장이 저는 조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감정에 휘둘려서 무의식 중에 어떤 사고를 친다거나 그런 부분은 제어가 되고 사고를 친다는 건 결국 나를 해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나를 또 보호하게 되고 좋은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결국엔 그렇게 사고를 치면 꼭 후회하잖아요. 그 후회 빈도를 좀 줄이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오는 후폭풍이 너무 커서. 그렇죠. 후회하는 마음 때문에 다시 일상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도미노처럼 일상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을 무의식을 의식화한다. 이 개념. 이게 칼 융의 심리학에서도 나오는 표현인데 네, 맞아요. 그 늑대 여인 프로그램도 융심리학으로서 저희가 만났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하기 전과 후가 저한테는 너무 극강으로 다른데 그 이전엔 되게 무의식 중에 오는 모든 것에 너무 큰 영향을 받고 왜 그런지 모르고 살았던 지점이 한 90% 이상이었으면 그 프로그램을 겪고 나서 그 이후에 저를 대하는 나 스스로에 대한 태도, 남과의 관계 여러 가지를 조금 더 무게가 생긴 느낌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늘 실수도 하고 트러블이 나기도 하지만 그거에 대한 빈도나 그 후폭풍에 대한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들조차도 훨씬 더 좀 낮아졌다고. 뭔가 중심을 잡고 움직이는 느낌이네요. 그전에는 정말
내가 중심을 못 잡고 있으니까 무언가가 뭐 유령 같은 무언가가 나를 막 휘둘렀다면 엄청 심했던 것 같아요. 늑대와 함께 달리는 여인들 여전히 이제 나비학교에서도 진행할 예정인데 과거에 제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분들과 진지하게 만났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에게 조금 더 필요한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회 안에서 뭔가 순종해야 할 것 같고 따라야 될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중심을 못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로 중심을 잡는 개념과 만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몸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과 개인적인 내면 관리, 마음 관리랑은 혹시 어떤 관련이 좀 있을까요? 몸과 마음을 사실 되게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네. 요즘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이제 나이대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신체적인 게 무너지면서 정신적인 것도 많이 무너져서 이 밸런스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신랑도 저도 운동을 살겠다고 병행하기 시작한 케이스고 네. 지금 허리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 40, 50대를 잘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네. 건강을 신경을 쓰고 체력이 올라가면 정신적인 어떤 피폐함도 조금 덜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밸런스를 요즘에 되게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나다운 삶이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저에게 들었던 결론은 단순해지는 거였어요. 무언가를 하거나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되게 단순해지는 상태가 나다운 것 같더라고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쉬는 시간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고 조금 덜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단순함이 제일 나다운 것 같더라고요. 단순함을 어떤 측면으로 생각하시길래 그게 나다움에 가까워진다라고 느끼셨을까요? 오히려 너무 많은 생각들이나 다른 것들의 외적인 어떤 영향 그런 것들을 막 복합적으로 막 생각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더 나에게 집중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 같았어요. 그래서 오롯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무언가를 하고 어떤 상태에 있을 때도 편안한 거. 그게 저한테는 나다움 같더라고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에게는 어떤 것이 나다운 삶이세요? 치밀함. 네. 더 듣고 싶어요. 궁금해요. 저는 너무 계획형 인간이어서 그게 저한테 굉장히 마음에 안정감을 줘요. 그게 좀 당연히 독이 될 때도 있는데 무언가 플랜을 명확하게 다 해놓는 것을 굉장히 선호해요. 그러면 주로 기간으로 보면 어느 정도까지 옛날에는 그런 것들 되게 포부 있게 막 했는데 요즘엔 그런 장기 플랜이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장기 플랜은 요즘에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되고요. 단순히 올해 안에 내가 꼭 했으면 좋겠는 거 혹은 이번 달 안에 무언가 목표를 좀 가져보는 거 이런 것들 혹은 뭐 예정되어 있는 공연이 있으면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거나 그때를 위해서 미리 해놔야 되는 것들을 좀 빨리 처리해야 될 건 빨리 하고 그런 일정에 대한 것들에 조금 준비를 잘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유일하게 접목되지 않는 것이 육아 같고요. 그 외에는 최대한 어쨌든 그 창작자로서 또 창작자 이전에 김우정이란 한 사람으로서 창조성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도전 그리고 의외성. 창조하고 창작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늘 인지하고 있어요. 네. 도전, 의외성. 도전은 어쨌든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용기를 내야 하는 지점이고요. 당연히 그것들을 잘 안 되는 이 과정을 잘 좀 넘어서는 혹은 그거를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즐기는 어떤 상태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도전인 것 같고요. 네. 거기서 이제 좀 더 나가서 프로페셔널하게 무언가를 더 성취하고자 하면 더 긴 도전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의외성은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제가 작업을 할 때도 그러는데 예측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 사실 저는 창작, 창조에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으로 접근하는 방법이거든요. 예측되지 않는 방향으로의 뭔가를 시도하고. 그것도 도전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언제나 무언가를 만들 때 이러면 이럴 것이다를 한번 뒤집어보자. 전혀 다른 것들을 갖고 들어와 보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것들에 의외성이란 단어를 늘 꼭 장착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의외성이 결여된 예측한 대로 만든다면 그건 어떤 느낌을 주는 거예요? 매우 편안하고 혹은 그 이후가 흥미로움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편안하지만 흥미롭지 않다면 그건 그닥 창조적이지 않다. 그렇지는 않은데 네. 제 개인적인 견해로의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즐겁고 흥미롭고 아이디어를 계속 깨워내게 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의외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창작에서의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 질문을 들었을 때에게 저에게는
떠올랐던 단어. 그럼 김우정 선생님이 정의하는 창조성, 이 무엇이길래 그 두 단어가 떠올랐을까요? 창조와 창작이 저한테는 사실 거의 비슷한 느낌이어서 제가 작업을 무언가를 만드는 혹은 제 삶에서 무언가를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이럴 때 그 두 단어들을 늘 고려해서 무언가를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새롭게 무언가를 만든다. 여기에 제가 지금 이해가 됐어요. 아, 창작, 창조. 이거는 새롭게 무엇을 만들어야 되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새롭게 무엇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새롭게 무엇을 만들려면 그게 바로 용기이자 도전이 돼야 할 거고 새롭게 무언가 만들어지려면 기존의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의외성, 의외의 아이디어를 또 창출해내야 새로운 것을 만드니까 창조적인 삶을 산다는 것. 그건 뭘까요? 창조적으로 산다는 건 그것도 여전히 저는 새로운 것들에 계속 눈을 돌리는 것들. 나에게 계속 어떤 새로운 것들을 넣어야 자극이 좀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늘 똑같은 삶 속에서 그 패턴을 조금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어떤 지점이 창조적인 삶의 약간 시작점이지 않을까요? 어쨌든 장기적인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글을 쓴다든지 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책을 읽는다든지 네. 내가 조금 노력해서 무언가를 들여다보는 것. 네, 새로움, 기존에 있었던 것에 머무르지 않고 어떤 시도를 하고 또 장기적으로 계속 도전해야 될 어떤 지점이 창조적인 삶이다. 창조적인 삶이 인간에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인간은 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저는 되게 무궁무진한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면에서는 너무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일상을 기계적으로 산다는 거. 사실 저희 같은 직업군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마주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찾는 것들이 약간 직업병 같이 돼 있지만 네. 회사를 다니고 일상을 그냥 살아가는 이 패턴 안에서 안정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끔 되게 무료하다는 느낌을 많이 갖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들이 취미를 갖게 되고 무언가를 새로운 것들을 운동을 하던 내가 새로운 올해는 뭐를 해봐야지라는 이런 도전 자체도 모든 것들을 크게 봤을 때는 다 창조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 삶이 사실은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슬프게도 허무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나비 학교의 프로그램은 어떤 특징,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심리적인 접근이 누군가에게는 좀 부담이거나 어려울 수 있고 그런 언어들이 가끔은 되게 더 거부감이 들게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친근하게 다른 예술 장르들과 함께 들어오면서 더 말랑말랑하게 그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것들을 겪었었고 그런 접근들이 어느 부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부분들과 링크가 걸리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싹 스며들듯이. 무언가를 내가 하고 있고 그것들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또 그 안에서 아주 작더라도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고 네. 사실 되게 당근과 채찍질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서 뭐 따뜻하고 격려할 때는 확실하게 그리고 또 몰아쳐줘야 될 때 몰아쳐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과 그런 심리적인 전문성이 당연히 있으시면서도 거기에서 링크 걸리는 다른 예술 장르들이 이 사람을 더 풍요롭게 경험하게 하는 게 나비학교의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나비학교 프로그램을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시겠어요? 누구에게나 맞춤형으로 진행을 해주시기 때문에 모두에게 적합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특히나 내 마음이 좀 불안한 사람들 혹은 지금 방향성을 잘 못 찾겠는 사람들 그런 불안함이 있는 분들한테 사실은 굉장히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혹은 삶이 너무 정체인 것 같은 그런 분들에게도 나를 한번 확 뒤집어서 보는 그런 경우로 좋은 학교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또 되게 추천하고 싶은 건 네. 나랑 안 친한 사람. 네. 그게 사실은 더 원초적이고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정말 절친이 나랑 한번 돼봐야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를 깨우는 나비학교는 결국 나와 친해지기 위한 첫 번째 기본 단계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나로 태어났는데 내가 나를 신경 쓰지 않으면 나랑 멀어진다고. 웃기죠? 저도 사실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저도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친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래도
얘랑 안 친해지면 답이 없으니까 얘를 좀 들여다보고 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뭐 그런 그 과정들 속에서 생각보다 그 근본에는 나를 잘 못 믿었던 것 같고 나를 좀 평가절하했거나 스스로를 너무 다그쳤던 그런 관점이 너무 심했더라고요. 조금 나에게도 넉넉하게 안아줄 필요도 있고 응원해줄 필요도 있고 이 과정들을 굉장히 힘들었지만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개인적으로? 학생들을 여전히 가르치는 일은 쭉 해나갈 것 같고 내년에 아마 공연이 또 진행이 될 작품들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 그리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들이 또 준비를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대 작업도 계속 할 것 같고요. 네. 그럼 대표적으로 최근에 했던 작업이나 앞으로 이어갈 작업 중에 나 이거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나 얘기해 주세요. 아직 확정되지가 않아서 근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같이 작업하는 팀과 영유아극을 한 적이 있었는데 36개월 이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연이었는데 전혀 생소한 장르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웠고 근데 아이를 키워보면서 꼭 해보고 싶었던 장르였는데 아이들 관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이어서 매회 도전이고 매회 굉장히 다 다채로운 새로운 스타일의 공연이 되는데 그 공연을 내년 여름에 혹시 올라갈 계획이 좀 있는데 그 공연이 올라가게 되면 영유아 아이를 두신 분들이 많이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무대에 난입해도 절대 부모님들에게는 터치하지 않길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희는. 네. 되게 신개념 공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굉장히 겁이 났었지만 몇 번의 아이들을 만나본 결과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어떤 지점에서 내가 함께 해도 되는지 아닌지. 그래서 사실 저도 아이를 데리고 공연을 갔을 때 되게 어려웠었는데 무대에서 그것들을 저희가 그래서 퍼포머로서는 그 아이들을 다 핸들링 하겠다라고 처음부터 아예 인지를 시키고 들어가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그게 진행이 돼야 해서 아이들을 들여보내야 하면 저희가 다 가이드를 해드려서 사실 부모님들의 마음도 편안하게 함께 같이 공연을 즐겁게 보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공연들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되고 저희 작품도 내년에 올라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저희 준비된 이야기들은 또 거의 많이 나눈 것 같은데 혹시 아까 이야기 나누고 싶었는데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거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끝마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프로그램을 경험을 해보고 이제는 함께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경험하기 전과 후가 너무 다르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런 용기를 많이 못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예전과 달리 심리적인 것들, 뭐 정신적인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가 예전보다 더 커지고 관심도 많아지는 만큼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경험해보고 우리가 뭐 영화를 보러 가듯 뭐 공연을 보러 가듯 책을 한 권 사보듯 이런 경험들도 편안하게 접근을 하시고 경험을 하는 이 과정이 엄청난 성장과 변화가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많이들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계속 잘 협력해서 우리 나비학교 멋지게 같이 만들어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